정부가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하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지난 2020년 5월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2년 만에 사실상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유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는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제한돼 있습니다. 실내 공연장과 영화관 내 취식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가 사실상 해제되는 겁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수칙은 일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꺾이고 있고 위중증과 사망자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로써 2020년 5월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는 2년 만에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도 집회,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착용 의무를 없애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인수위원회가 속도 조절을 내세우며 부정적이라 최종 수위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정부는 또 내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는 방안과 중등증 이하 병상의 치료비 부담 여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9시 기준 전국에서는 14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과 비교해 4만 7천여 명 줄어든 건데 2주 전 31만여 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60세 이상이면서 코로나 3차 백신을 맞은 지 넉 달이 지난 사람들은 당장 오늘부터 4차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가시면 화이자나 모더나, 원하면 노바백스로도 바로 맞을 수 있고 사전 예약은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고령층 보호를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 90%가 3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이면서 3차 접종 4개월이 지난 사람입니다. 곧바로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예약 접종은 다음 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기본으로 원하면 노바백스도 맞을 수 있습니다. 대상인 시민들은 대체로 빨리 맞겠다는 입장. 그 3번을 맞아서 우리 손녀딸이 걸렸어도 우리 둘이가 다 안 걸린 것 같아서 4차 맞으면 얼른 또 맞아야지.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그거 따라야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걸 위해서라도 맞아야지. 더 이상 싫다는 의견도 역시 있습니다. 3차까지는 했는데 4차 그 이상은 나라에서 한다고 해도 안 빠질 생각이에요. 또 확실하다고 난 생각하지 않거든요. 4차 접종은 지난 2월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만 해왔습니다. 접종률은 아직 18% 정도인데 부작용 걱정으로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분들도 반신반의하세요. 부작용으로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주 맞아도 되냐, 이거 맞아도 확진된다는데 3차까지 맞으면 충분한 거 아니냐. 앞서 미국은 50세, 이스라엘은 60세 이상에게 4차 접종을 시작했고 유럽연합은 80세 이상에게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종 대상을 60세 미만까지로 늘릴 계획은 없다면서도 50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으로 넓히는 건 따져보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어제 2차 인선이 발표되면서 이제 차기 정부의 초대 내각을 책임질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16명이 정해졌습니다. 능력 중심으로 뽑았다곤 했지만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대선 후보 때 말했던 30대 장관은 없고 6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 가장 많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해수부와 환경부 장관은 각각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과 한화진 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지명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배제 원칙을 세웠던 행안부 장관 후보자엔 이상민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낙점됐습니다. 현직 의원도 3명 포함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4선의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은 4선의 권영세 의원, 중기부 장관 후보론 초선의 이영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지난 1차 인선 8명에 이어 모두 16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채워졌습니다. 이 중 서울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4명, 경북대 2명 순으로 대부분이 고학력자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번 인선에서 지역과 성별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룰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은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엔 30대 장관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나올 거라고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관 후보자 절반 이상이 60대였고 50대 6명, 40대는 1명뿐입니다. 평균 연령은 59.7세입니다. 지역별로도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과 호남은 각각 1명입니다. 여기에 여성은 3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동정부를 표방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선 발표 나왔으니까. 몸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가실게요. 다음에 언제 만나세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지만 공동 국정 운영이라는 점이 다소 반영이 안 돼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직책에 대한 후보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검토가 될 거다. 앞으로 합당 문제와 지방선거 등에서 공동정부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뉴욕 출근길 지하철에서 총격을 벌여 수십 명을 다치게 한 용의자가 24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체포됐습니다. 당초 사건 관련자로 지목됐던 60대 흑인 남성인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무차별 총격을 한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 My fellow New Yorkers, we got him. We got him.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 있던 승합차를 대여한 62세의 프랭크 제임스였습니다. 당초 수사당국은 제임스를 사건 관계자 정도로 봤습니다.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목격자 진술만 토대로 파악한 인상착의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임스의 총기 인계 확인되고 인터넷에서 범행 당시 쓴 방독면을 구입한 증거 등이 확보되면서 이날 아침 용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4시간이 넘게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뉴욕 시민들은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걱정하며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위스콘신에도 주소지가 있던 제임스는 뉴욕시 인근 이스트 빌리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죄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사 당국은 그가 뉴욕시의 범죄 정책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We're not calling them threats. He made some concerning posts or someone made some concerning posts. We cannot attribute it to that individual yet. That's under investigation. But again, in an abundance of caution, we're going to tighten the mayor's security detail. That's all. 전날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연막탄이 터지며 발생한 무차별 총격으로 10명이 총에 맞고 13명 이상이 대피 과정에서 다쳤습니다. 뉴욕 검찰은 이 남성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그젯밤 부산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밤 10시
전조등을 켠 승용차가 갑자기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튀어나옵니다. 차량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학생 한 명을 친 뒤 주차된 차량도 들이받습니다. 하면서 우리 뛰 나갔는데 내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총이면 우리 아들님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학생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차량에 부딪힌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택가 담장은 와르르 무너졌는데요. 집 마당에는 이렇게 부서진 벽돌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 30대 A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 측정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A씨는 측정에 응하지 않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술냄새도 많이 나고 뭐 행동하는 데라든지 비틀거림이라든지 2병에서 3병 정도 먹은 걸로.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이 일하던 업체 주차장 차단기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원망합니다. 술을 먹고 나오면 어떻게 해? 이러면 사람이 죽지. 경찰은 위험 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